돈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나라 사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비죠. 교육비. 교육비가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. 제 제주도가 이제 저 국제학교들 많이 들었었잖아요. 제주도에서 교육비 많이 쓰려면 국제학교 보내면 교육비 좀 많이 쓰더라고요. 저희 애들도 예전에 이제 국제학교 조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국제학교를 안 보내야 될 생각을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. 두 번째는 검증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국제학교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학교라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생애가 좀 보이잖아요. 그 출신들은 60살, 뭐 70살까지 어떤 삶을 살다 이게 보이잖아요. 근데 역사가 2년, 3년 된 학교라면 아무리 그 프로그램이 좋고 외국에서 검증됐다 해도 우리나라의 검증은 전혀 다르거든요. 거기에 오는 학생들 수준이었던지 어떤 문화권에 있는 애들이 오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애를 거기 보냈다가 자 대학교 많이 간다, 좋은 뭐 학교를 많이 간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애들을 그 미래를 보장을 받지 못하겠더라고. 자 대학교 좋은 데 갔는데 뭐야 대입병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대입병이라고 있어요. 대학 2학년 갖고 자퇴하고 막 그래요. 정신을 못 차린 거야. 내가 왜 태어났지? 내가 누구지? 이런 걸 정립을 못해놓고 공부하다 보니까요. 대학교 가서 옛날 중2병처럼 방황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목적 없이 이제 애들을 막 단기간만 보고 학교를 보내서 그런 게 아닌가. 저는 그 검증이 안 돼 있어서 두 번째 이유로 이제 제가 안 보내는 이유입니다. 세 번째는 거기에 와 있는 학생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제가 좀 믿지 못했어요. 거기에 와 있는 애들을 이제 보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부모가 외국에 있었고 따라서 이제 애들도 초등학생 거기 외국의 생활을 거의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 산 친구, 불과 뭐 10살도 안 된 친구가 절반 이상 외국에 했어요. 그런 애들 아직 정신 건강이 안정화가 안 돼 있는데 그 안정화가 안 된 정신 건강에는 뭐가 있을까? 제가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. 얘는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아닌데 쟤네 정신 건강은 우리 애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? 좋은 쪽보다는 저는 안 좋은 쪽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봤어요. 그렇잖아요. 막 불안한 거죠.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검증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모르잖아요. 영어만 잘해. 왜 영어 잘하고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애들하고 우리 애들 같이 교육을 시켰을 때 그럼 잘 될 수 있지만 저는 그 정도 교육비를 투자해서 보낼 만큼 확실한 어떤 저기가 아니었어.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 현실이 좀 이러지 않나 싶어요. 우리나라 교육은 좀 올인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.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그 결과를 보는.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맞냐 안 맞냐는 이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 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뭐 세계 랭킹 2, 3위 좀 합니다. 교육의 그 효과면 보면 교육 수준이 높다. 그런데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다.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내기 위해서 정말 애들을 거의 혹사시킨단 말이죠.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돈을 1000만 원을 벌었어요. 내가 300 버는 사람에 비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 진짜 많이 벌었어요. 효과 면에서는 좋아요. 근데 1000만 원을 번 게 100억을 투자하고 나는 300을 벌기 위해서 난 1000만 원도 투자 안 했는데 그 효율성 면에서 보면 야 1000만 원 그래 벌어서 좋긴 하지만 너 100억 투자하고 그거밖에 못했냐? 그 돈이면 나는 한 10억은 벌겠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. 선진국의 교육 제도는 1시간을 투자하면 2-3개의 열매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막 10시간, 20시간 투자했는데 겨우 1개 정도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. 그런 교육제도가 효율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애들의 어떤 특기를 생각하지 않고 학원을 보내는. 그럼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들의 교육까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. 애들만 공부를 시킬 게 아니고 부모들이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애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은 교육일까? 우리나라 부모들의 눈높이는 애들 대학교 입학 때까지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. 좋은 대학에 가면 나는 교육을 잘했다. 공부를 잘했다.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나는 공부를 잘 못 시켰다. 이런 건데 실제로 사회에서 보면은요.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. 많기는. 서울대 나오고 뭐
좀 사회 지도층들 보면 대부분 다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데 성공한 사람 중에는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도 그에 버금가지 않게 많습니다. 정말 많아요. 뭐 특히 문화, 예체능계 뭐 이런 쪽 가보세요. 또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뭐 유튜버 중에 좋은 대학 나온 친구는 아무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 그냥 뭐 문제야. 학교 다닐 때 문제야. 자기는 게임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대 흐름에 빠져갖고 뭐 1년에 뭐 15, 20억씩 벌고 막 그러더라고요. 이게 우리의 눈높이가 아닐까 싶어요.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보는. 저한테도 제 친구가 좀 극을 달린 친구가 2명인데 한 명은 거의 스카이를 나오고 공부 정말 잘하고 스카이를 나오고 삼성전자 입학한 친구가 있어요. 삼성전자 입사를 했죠.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? 저 그 친구를 보면 정말 뿌듯하지 않겠어요? 스카이 나왔지. 그다음에 삼성전자 입사했지. 부모는 너무나 자식 교육 잘 시킨 거예요. 말만 하면은 자식 자랑합니다. 누구에게나. 한 명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. 그리고 정육점 해요. 정육점.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대학 공부 못 해갖고 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켜서 대학을 못 가서 그게 부모의 한이지 않을까요? 그리고 정육점을 해요. 돈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다면 여기는 삼성전자 다닌다는데 우리 애는 정육점 하고 있고 이게 위축이 되는 거죠. 주눅 들고 나는 자식 교육 잘 못 시키는 사람, 자식 농사 망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. 근데 저는 그 부모를 보지 않고 그 친구들을 보면은요.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구는 이제 40 넘어가니까요. 40 넘어가면서 맨날 명태 생각합니다.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나가면 뭘 할지 직장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너무 불쌍해요. 근데 정육점 한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육점 했거든요. 20년을 해보세요. 그거를 그냥 자기 하나 가게 딱 차려가지고 건물까지 올렸어요. 빌딩까지 올리고 그리고 하루에 출퇴근도 별로 안 해요. 사장이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한 달에 한 최소 2,000원 자기가 아무리 못 벌어도 2,000원 번대요. 한 달에. 그 사람 보면 너무나 삶이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. 삼성전자 다닌 친구 아마 한 45살, 50살 되면은 이제 저기 명태 다녔고 아마 정점 할 거야. 우리나라 흐름은 그래요. 치킨집하고. 그러니까 인생을 크게 놓고 보면 서울대를 나오고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코 그 삶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과는 자식이 얼마나 힘들든 그거와는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느냐. 내 눈높이에서 이 정도 레벨을 가주면 나는 교육 잘 시켰다. 이런 말을 듣느냐. 이런 거예요. 저희 어머니도 저에 대한 핸디캡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아들 한 명 있는데 4년째 못 보냈다는 아쉬움. 이거 지금도 갖고 계세요. 저는 세무대 나왔는데 세무대가 공부는 잘했지만 2년제거든요. 2년제 핸디캡이 뭐냐면 세무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로 생각해요? 저를. 전문대생으로 생각해요.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러더라고요. 저는 제 친구들이 서울대 연구대를 갔는데 저도 조금 조금 낮춰서 갔으면 서울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연구대 정도는 제가 갈 거라고 봤거든요. 근데 돈이 없어서 세무대를 갔어요.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고향에 가면 너 대학교 가지 어디 갔냐 물어봐요. 꼭 어른들 물어본다. 그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어디 갔냐 물어보면 제 입에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안 나와요. 잘.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거들죠. 아유 공부는 잘했는데 내가 전문대 보내가지고. 어머니까지 그러시는 거예요.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시더라고요. 너 4년째 못 보낸 게 내가 평생의 한이다. 근데 저는 지금은 제가 세무대 간 거 후회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지금 제가 있게 된 어떤 그 통로가 된 것 같아요. 누가 뭐 세무대가 2년째 졸업생이 뭐 가서 회계다 되고 책도 쓰고 이랬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.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갖는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같아요. 사실 직업에 대한 만족감, 행복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체면과 어떤 외부에 보여진 이미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이 시키는 건 다 시켜야 돼요. 남들이 불안한 거죠. 안 시키면 남들 학원 가는데 내 학원 안 보내면 왠지 뒤처지는 거. 저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냥 난 가면
나도 가야 뭔가 손해라도 같이 손해본다 이런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됐어요. 이거 참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. 성경에서는 정말 그 각자의 형상대로 이 각자의 그 은사나 능력이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같이 뭔가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교육들을 저희가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, 저희 애들 교육비에 대해 하나 더 하면서 마칠게요. 저희 애들이 약간 고가 교육을 받았어요. 학원도 고가 교육을 받았어요. 왜냐면 아빠가 돈을 잘 버니까. 그래가지고 막 3살, 4살 때부터 이제 30만, 20만, 30만짜리 학원을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녀봤어요. 애들 데리고 저는 이제 학원을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나 교육에 더 관심도 많았고 봤더니 정말 창의성 있는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해요. 학원이 미술학원인데 창의력을 키워준다는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창의력이 크나 봤더니 신문지를 막 이렇게 뿌려줘요. 아무것도 없고 신문지에 빈 공간에다가 신문지를 뿌려줘요. 그러면 애들한테 그거 시킵니다. 마음대로 찢어봐. 마음대로 찢어봐. 그러면 어떤 애들은 막 그렇게 저기 뭉쳐가지고 막 장난하는 애들 있고 어떤 애들은 막 그냥 아무렇게 막 찢어놓고 너른 애들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한 주씩 해갖고 간격을 다 맞춰 쓰는 애들 있고요. 저희 애들은 그랬죠. 세계사 자녀니까.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품평을 해줘요. 애들한테는 설명을 못하고 부모 설명이 제일 중요합니다. 요즘 학원들은 마지막 5분이 이게 골든타임이에요. 부모가 만족을 해야 부모가 그 학원 다니는 거예요. 애들의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. 그리고 부모한테 설명이 돼야 돼요. 내가 시킨 교육이 효과가 있든 없든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만 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. 이제 그 피드백을 하는 거죠. 우리 애는 봤더니 이게 이렇게 찢는 게 보통 애들 같으면 이렇게 간격을 맞춰 찢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애는 정말 계획적이고 기획력이 있고 그렇게 찢은 걸 또 이렇게 붙이는데 벽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보통 애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붙이더라고요. 창의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점을 좀 키워주면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이런 기획적인 건 잘 됐으니까 창의력만 좀 더 키워주면 정말 애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 앞에서 부모가 그 학원을 떼겠어요? 절대 떼지 못하는 거죠.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렇게 찍는다지 막 뭉쳐서 장난하는 애들 보면 얘네들은 예체능 쪽 창의력이 아주 이게 누구의 말보다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하네요. 그러니까 단점은 없는 거죠. 물론 애들의 장점 다 있습니다. 그러고 한 30만 원 줘요. 그리고 집에 와서 애가 신문지 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배운 거 있잖아요. 이걸 찢어요. 그러면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. 집안에서 그냥 어제 누가 치우라고. 제가 봤을 때는 학원에 30만 원 안 주고 집에서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집에 있는 거 찍고 칭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래요. 그러니까 학원을 교육에 많이 투자하는 거는 저는 뭐 엄마들이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부모가 편하려고 합니다. 내가 학원에 보내면 선생님이 고생하고 나는 편하잖아요. 근데 집에서 하면 내가 그거 다 정리해야 되고 힘든 거죠.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한다. 그게 첫 번째 이유이잖아요. 두 번째 불안감. 다른 남들 가는데 나 안 가면 불안하고 또 거기 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. 근데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시는 건 지식보다는 저는 이 애들이 세상 살아가면 어차피 인생은 학원이 없어요. 걔네들은 인생에 나오면 자기 스스로 커나가야 됩니다. 세상 헤쳐나가야 되고 제가 지금 나이 돼갖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 강의하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어머니 물어보고 하겠어요? 못하죠. 그래서 선생님 다 마찬가지잖아요. 뭐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 교육 받으러 갈까요? 어머니가 가라면 가고 어머니가 안 가라면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거를 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거죠. 그게 인생이에요. 저는 애들한테 해줘야 할 최고의 교육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.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그런 역경이든 고난이든 상황을 자꾸 줘서 애들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저는 그 교육이면 충분하다고 봐요. 그게 저는 학원은 아니라고 봐요. 학원에서는 그걸 다 막습니다. 제도권에 다 돼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돈을 우리가 쓰고 있다. 저희 눈높이를 좀 길게 갖고 본다면 저희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? 그러면 비용도 좀 줄이면서 정말 효율적인,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봐요.